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구민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산업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 즉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2차 전지 연구가 이렇게 요즘 되게 핫한 이유가 뭔지 좀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그 위성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위성 사진으로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을 찍은 위성 사진이 있어요. 밤하늘에. 근데 거기서 보면은 남한은 많은 불빛으로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아주 빛이 어두운, 아주 어두컴컴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글을 어떻게 썼냐면 70년 후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산업 발전이 이루면서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밤하늘에도 비출 수 있는 에너지를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많은 발전을 이룬 반면에 한편으로는 문제가 지구 온난화, 즉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서 지구 온도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악영향도 미친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는 전체적으로 평균 1.1도, 좀 1.2도 정도의 평균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200년 전만 해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년 만에 이제 1도가 가량이 상승이 됐는데요. 근데 이러한 온도 상승이 앞으로 40년, 그리고 80년, 그리고 2100년, 100년 뒤에 온도가 2.5도, 그리고 3.5도까지 상승이 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가뭄이 무려 5배나 증가하게 되고 강수량도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후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는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서 이 지구에 가득 차고 있는 이런 온실가스가 에너지를 머금고 그것을 우주로 방출하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지구 온도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이 온실가스일 텐데요. 이 온실가스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가스, 그리고 이산화질소가스, 그리고 육불화가스, 그리고 불화탄소, 여러 종류의 불화탄소 가스들이 온실가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이런 많은 운송수단, 그리고 에너지 산업 발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많이 이제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하지만 에너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이런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 이런 석유를 사용해서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 과정에서 과거를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운송수단이 가축이었습니다. 소가 이제 운송수단이 됐고, 그리고 후에는 말이 이제 차를 끄는 마차 형태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와서는 이제 가솔린과 경유를 사용하는
현재 이제 자동차 시대까지 왔습니다. 현재 또 그 미래,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현재는 전기차를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차, 즉 아까 가솔린과 이런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도 30%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친환경적인 차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기차가 요즘 많이 이용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더욱이 이제 전기차 시대로 변화가 될 것인데, 이런 전기차의 구동 에너지원은 이전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경유라고 했다면은 이제 이러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또는 수소 전기차,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또는 태양광을 받아서 태양광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원은 리튬이온 배터리, 즉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지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원형의 AA 형태의 전지, 즉 이것은 전지지만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1차 전지인데요.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는 충전을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충전을 할 수 있으면 2차고요. 충전을 못하면 1차 전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리튬이온 전지,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라고 얘기하는 전지는 리튬이온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요즘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어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은 그렇구나. 2차 전지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앞으로 미래에도 크게 산업이 발전될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번 또 되묻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면 2차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한 10이면 한 8, 9은 두루뭉술하게 말하거나 거의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차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 산업의 발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두 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을 이제 흔히 캐소드, 양극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극은 이제 에노드, 음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Li 플러스 이온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을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자를 얻고 잃은 과정에서 전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이 잘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튬 이온이고요. 이것을 얼만큼 많은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왔다 갔다 빠르게 해줄 수 있냐를 이제 리튬 이온의 배터리의 용량, 얼만큼 좋은 배터리냐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튬 이온들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4대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극 소재, 그 다음 두 번째 음극 소재, 세 번째가 분리막, 그리고 네 번째가 전해질. 이 네 가지의 소재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 4대 핵심 소재 중에서 양극 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동시에 비용도 가장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퍼레이터, 전해질, 음극, 이 순서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네 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네 가지 핵심 구성원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해준다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흔히 학생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르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리튬 이온을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라고 하면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집이고 그 집이 하나의 양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서 자라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죠? 학교를 가거나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라는 학교나 그 회사라는 그 집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음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충방전 과정을 이러한 우리가 가정에서 크고 자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밥을 먹고 이제 힘들게 가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 가잖아요. 회사든 학교든.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음극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머무는 그 시간 동안은 우리 학교에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충전. 그래서 우리가 충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사에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집을 돌아가게 돼요. 우리는 집을 가고 싶은 것은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발적인 힘을 통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리튬이온이 돌아가려고 양극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 형성되는 에너지가 이제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기를 저장했다, 발생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정을 양극, 그리고 학교를 음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동하는 우리들을 리튬 이온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양극과 음극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잘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잘 얻을 수 있는 건물, 즉 우리가 아파트라고 비교하면은 이 아파트에 우리가 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얼만큼 많은 학생들을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 소재를 양극 소재라고 하고요. 이 양극 소재에서 이젠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층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 소재는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박혀 있어서 이것들을 음극 쪽으로 빼내게 되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극의 소재로는 흔히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리고 리튬 망간 옥사이드 이러한 비싼 이거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전이금속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용이 많이 비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 전극, 음극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리튬이온이 잘 충전을 시켰을 때 음극으로 잘 저장이 돼야 됩니다. 이때 하나의 또 건물들이 있겠죠. 제가 비유했을 때 회사든 학교든 이러한 그 건물들, 여기 마찬가지로 양극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튬이온들, 우리들이 잘 머무를 수 있는 그 건물들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들이 바로 음극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음극의 대표적인 소재로는 이제 흑연이 될 수가 있고요. 흑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리튬이온들이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충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빨리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방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게 흑연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이 차세대 음극으로 해서 실리콘이든 또는 다른 리튬 메탈 옥사이드 계열들로 또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소재로는 이제 전해질 소재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해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집과 학교를 움직일 때 과연 버스를 타고 가냐, 걸어가냐,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냐,
기술을 얼만큼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바로 전해질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자동차를 실어서 우리가 빨리 운송하게 되면은 그 좋은 전해질 소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느리게 우리가 이동하는데 우리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느리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얼마큼 리튬 이온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 소재라고 합니다.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매화, 그리고 전해질염, 그리고 첨가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유기용매 기반의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카보네이트 계열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과 음극이 만나지 않게,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게 단절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분리막의 역할은 리튬 이온은 왔다 갔다 하지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또 흔히 제가 했던 얘기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아니면 출퇴근을 할 때 그 교통량을 통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튬 이온을 방해하면은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안 좋은 물질들, 통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통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분리막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이 두 가지의 고분자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이 기존 상용 물질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분리막 소재들의 개발 연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4가지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019년도에 노벨 화학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3명의 화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3명이 리튬 이온이 배터리에 적용이 될 수 있냐를 밝힌 사람, 그리고 양극 소재 LCO라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개발한 사람, 그리고 음극 소재 흑연을 배터리에 적용한 사람, 이 3가지를 발견해낸 화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즉 이렇듯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결과적으로 고성능의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고성능의 2차 전지 개발을 위해서는 이 소재 기술, 소재를 얼만큼 잘 만들어내냐, 좋은 소재를 만들어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강연해 드릴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